했어요. 해서 괜찮은 거, 재료가 좋은 것들 두 개를 좀 발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주식 중에서 오늘 뭐를 할지, 네,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 네, 좀 이따가 9시 30분 정도에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시면, 자, 첫 번째로 미국 시장은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저번 주에 금융주 실적 발표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어닝 시즌 구간 때에는 우리가 만약에 뭐 7월 1일부터 어닝 시즌이다. 그래서 마무리가 뭐 8월 말에 끝난다. 예를 들어서요. 근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미국의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100군데가 있는데 50개가 안 넘어가면 어닝 시즌 구간 때에는 엄청나게 급등해서 급등한 게 아니면 크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어닝 시즌 구간이 주요 기업 실적이 거의 마무리됐다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거나 네,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으면 예상 컨센서스가 안 좋으면 시장은 빠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실적 발표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네, 어닝 시즌 구간에는 네, 아직까지는 크게 빠지지 않는다. 뭐 주요 기업들 실적이 50% 넘게 발표되고 주가는 되게 많이 고가권에 있다. 그러면 빠질 수는 있더라도 그렇진 않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음,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요. 가장 핫한 기업이 뭐죠? 테슬라죠, 테슬라. 테슬라 실적 발표 19일 날 있습니다. 19일 날. 자, 이번 주에 주요 그 기업의 실적 발표, 이번 주에도 이제 나머지 금융주, 네. 저번 주에는 JP 모간이 실적 발표했죠. 이번 주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네, 은행주의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 유나이티드 항공, 이번 주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 네, 테슬라는 7월 19일 날 합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 실적도 나올 예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좀 신경 써야 되겠죠? 미국의 뭐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얘네들은 실적이 좋든지 말든지 그냥 지수가 뭐 미국이죠. 미국 증시가 뭐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그런 결정이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테슬라라든가 넷플릭스의 실적이 좋으면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도 뭐 말씀을 드렸죠. 지금 테슬라 관련주 대장은 서현이와입니다. 서현이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현이와는 센트럴모텍, 센트럴모텍이 아니고 사이버 트럭에 3천억 대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도 사이버 트럭 관련주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약이 제가 알기로는 160만 대에서 170만 대입니다. 네. 160만 대에서 170만 대가 사겠다라고 예약을 걸어 놓은 상태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저는 이제 요거는 이렇게 잘 봤는데 뭐 테슬라 모델 Y도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시작되면서 사전 예약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기존의 테슬라 관련 부품 업체, 협력 업체보다는 그 들어가는 배터리 업체 그거에 좀 집중을 했는데 어저께는 안 움직였어요. 네. LFP 배터리겠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네? 예, 이러고 끝내면 안 돼요. 왜 끝내면 안 되면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전기차 가격을 상당 부분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회사들은 가격 경쟁이 안 되겠죠. 그죠? 네. 중국에서 여러분들 어, 전기차 가격 경쟁해서 다 낮아버리죠. 최근에 여러분들 한 달 전, 두 달 전에 중국 관련 전기차 회사들 파산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그걸 누가 시작했죠? 테슬라가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마진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량 자체가 이제 외주를 주는 게 아니고 수십 개월화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들이 중국 내에 파산하는 게 많고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싸긴 했다. 그러면 현대, 기아차 가만히 있을까요?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될까요? 자동차, 전기차의 부품에서 가장 비싼 배터리를 LFP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제가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향후에 가격 경쟁 LFP를 테슬라가 먼저 썼죠. 그럼 나머지 완성차들도 LFP 배터리 써야 됩니다. 그러면 LFP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겠죠. LFP 배터리 쓰는 이유는 뭐야? 싸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인산, 그다음에 철, 그죠? 그걸 갖고 만들기 때문에 네, 가격이 쌉니다. 근데 나중에 너나 나나 인산철 리튬 LFP 배터리 쓰게 되면 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관련 수혜주인 자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움직이진 않았긴 해서요. 근데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예요. 자, 넷플릭스가 만약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좋게 나온다? 그러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미디어 관련주가 움직이겠죠? 네, 미디어 관련주. 네, 미디어 관련주. 아, 누리해피님 안녕하세요. 기운이, 제가 지금 목감기 걸려갖고, 지금 2주, 3주째, 네, 힘이 없어요. 네, 음, 네, 알고 계세요? 네, 감기가 좀 되게, 지금 피크는 지난 것 같은데 잘 안 낫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은행주, 패스, 테슬라 19일, 넷플릭스. 넷플릭스 예상 실적 좋으면 OTT 미디어 관련주. 어저께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OTT 미디어 관련주. 네. 자, 그 다음에 미국 월가에서는 이제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1분기, 2분기 실적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부진하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이 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7%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S&P 500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죠? 네. 우리는 다음 주에 FOMC 정례회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는 인상할 겁니다. 네. 금리 인상할 거니까 금리 뭐 인하한다, 인하가 아니고 동결한다 이건 아니에요. 금리는 그냥 2회 정도. 그러니까 7월 달에 한 번 하고 8월 달, 9월 달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번에는 한다. 네.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발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저렇게 공격적으로 5%대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가 네,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 네, 천천히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없이 천천히 떨어진다. 네, 안정화된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급격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경기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된 미국의 7월 제조업
지수 발표가 1.1을 기록했죠. 요거는 조금 안 좋습니다. 네. 전달 대비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통신, 헬스, 어, 부동산 관련주는 상승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상승했어요. 사이버 트럭이 사이버 트럭. 네, 사이버 트럭. 네. 아까 사이버 트럭 관련주 얘기했죠. 서현이왔는데 이건 못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못 들어가요. 서현이왔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네. 엄청 많이 올라갔죠. 10,000원에서. 3배 올라갔죠. 못 들어가요. 이거 좀 들어가기 그렇고. CTR 모빌리티. 아, 이거 이거 한글로 치셔야 되더라고요. CTR 모빌리티. 센트럴 모텔. 이게 어저께 이게 떴잖아요. 이게 왜 떴냐면, 이제 그 주말에 한국에서 테슬라 모델 Y 4천만 원대. 이거 판매. 이게 아마 사전 예약이 한 3만 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인가 이틀 만에 3만 대에서. 장난 아니죠. 이것 때문에 갭이 뜬 겁니다. 시초가 갭 떠서 밀리죠. 그래서 저는 이 모델 Y가 많이 팔려서 관련주가 이제 CTR 모빌리티, 그 다음에 명신. 명신 봐요. 후발주는 약하죠. 4%뿐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MS 오토텍. MS 오토텍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죠?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테슬라 재료가 나오면 시가가 갭이 떠서 쭉 밀려요. 그러니까 갭 뜰 때 오전에 매도해 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쭉 보면, 네. 지금 현재 실업률이 역대 최저. 네. 음, 실업률이 역대 최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경기는 연착륙. 경제 지표들이 연착륙이라는 신호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크게 주가가 밀릴 이유는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냥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봐봐요. 그죠? 지금 보면, 네, 빵, 빵, 빵. 정고점 돌파, 정고점 돌파했죠. 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좀 고민하셔야 되냐면, 이제 제가 차트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 RSI 보조지표가 62.45고요. 이거 70 달적에. 이게 70이, 다우존스가 먼저 RSI 70에 도달할 건지, 아니면 나스닥이 RSI 70 도달.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빨리 돌파하냐?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자, 이해하셨죠? 네. 지금은요,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70 돌파하면 이때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직은 상방이 남아있잖아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은 닿네요. 나스닥은 닿네. 다우는 일단은 70이에요. 70. 자, 나스닥은 닿았어요. 나스닥은 어떻게 되죠? 중요한 거는 나스닥은 닿긴 했지만 아직은 괜찮다. 지표상에서 여기죠. 근데 지금 음, 이게 21선인데요. 이격이 되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죠? 원래 사실은 이격이 이렇게 21선가에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더라도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유지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주식들은 조정이 커져요. 지수는 뭐 저까지 내려오면 이미
요게 21선까지 추세선 라인 하단까지 만약에 지수는 2% 빠졌다. 그 종목들은 5% 6%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문제예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훼손이 안 되면서 나스닥은 13,840포인트를 훼손을 시키면 안 됩니다. 13840 여기는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조정이 들어와도 되는데 거기만 훼손시키지 않으면 돼요. 네. 그럼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사항은 지금 이렇게 이제 우물이 세 번, 네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다. 그래서 방향성을 밑으로 잡으면 어, 크게 나올 수도 있다. 네.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ASPC 시스템이요? 이거를 제가 얘기했나요? SPC 시스템? 저 기억이 안 나갖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다우는 이제 아니 나스닥은 내일 조정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나스닥은. 네. 그 다우는요. 네, 다우는 아직 조금 더 어, 올라갈 자리가 좀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마무리 할게요. 네. 미국 시장 브리핑은 이렇게 마무리. 네. 나스닥은 단기적으로 13,850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70까지, RSI 70까지는 괜찮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빛나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인사 한 2분만 하고 이제 국내 시장 볼게요. 네. 주주님, 성도경님, 반야님, YJ현님, 동백 할머니님, 멍뭉이님, 이서정이 애님, 카멜리아님, 밤님, 기술자님. 무슨 기술자예요? 이거 이영호님, 김유아님, 김영희님, 사모님, 펑키만님, 개잡는 포수님, 버티다이면 상상, 사탕수수님, 싹가투님, 강한현님, 파마노님, 정화심령, 우르나님, 상상팔님, 홍신님. 우리 홍신님 안녕하세요. 네, 하양구도님, 박태종님, MK님, 남명정이 책동원님, 알차기 채훈님, 달만님, 기다림의 명님, 송기수님, 네, 꾸잉꾸잉님, 순님, 윤미영님, 이수정님, 쿵님, 누리해피님, 재민님, 핸드폰님, 선영님, 박가수님, 고용현님, 누리해피님, 네, 이신순루 시바람님, 빅토리아님,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은 누구로 장식하죠?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체리 아리랑. 네, 반갑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보면요. 코스피가 지금 2619포인트 살짝 빠졌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여기 양매도로 전환됐죠.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매도 전환됐어요. 2천억, 외국인 2,004억, 네, 기관들 2,315억 매도했습니다. 이 매도하면 안 좋아요. 이게 제가 이제 수급을 좀 잘 안 보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4일 전부터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네, 여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갈 길이 멀어요. 네, 갈 길이 멀습니다. 여기 보면 볼리저 밴드예요. 하단, 상단 쭉 여기까지 왔다가 제가 이제 네, 여기서 2,450에서 매수해라. 근데 이때 좀 지표를 잘못 봤죠. 그리고 반등 나올 적에 금요일이요, 금요일날. 이날이 금요일이었나 그래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네,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어떻게 그랬어요? 이 양봉 나왔는데. 무조건 꼬다. 못 먹어도 여기까지는 꼬. 여기서 고민해라. 그죠? 2,570. 여기 올라왔죠. 이제 여기서 매도할지 말지 고민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 정배열에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상단선까지 보자. 이게 이제 바뀐 거였죠. 상단선까지 왔어요.
자, 근데 이 지금 최근에 외국인 양매수가 드는데 이 양매도 나오죠. 그래서 살짝 주춤거릴 수는 있어요. 네, 주춤거릴 수는 있습니다. 2600포인트 종가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보유라고 봅니다. 2600포인트를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보유라고 봅니다. 네, 보유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벌써 코스닥은 9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어요. 네, 900포인트 가까이 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개인들 1000억, 외국인들이 479억, 기관이 1400억. 코스닥은 어떠죠? 보세요. 코스닥은 상승했는데 누가? 외국인들이 매수해줬다. 코스피는 하락, 양매도. 그나마 수급적으로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약간은 좀 다르죠. 차트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급락했다가 반등 쭉 나왔다가 쌍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구간대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저는 이거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은 한 여기 전고점까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 주식들을 뭐 종목별로 틀리긴 하겠지만은 지수로만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900, 910포인트 넘어가면요. 이상 넘어가면 이때부터 어, 줄이세요, 줄여. 종목을 좀 줄이세요. 이때부터 주식을 줄이는데 뭘 줄여야 되죠? 생뚱맞게 아무거나 줄이면 안 돼요. 수익 나고 주도주였고 정배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점에서 되게 많이 올라온 애들 있죠. 네. 저점에서 정배열에서 저점에서 막 30% 이상 상승하고 내 갖고 있고 수익 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해 주세요. 910에서. 근데 이게 정배열이고 주도주인데 저점에서 30% 이상 났는데 내가 들어갔는데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지수가 꺾이면 종목도 꺾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손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손절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한번 해보세요. 아, 럭셔리 짱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네. 참고하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수급 및 기술적 분석을 좀 마쳤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조선업종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선업종 실적 좋다.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작년 말, 올해 초. 저는 이제 조선주 하면 이제 그 맨날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현대미포 얘기했죠. 저는 현대미포. 현대미포조선만 얘기해요. 다른 애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다른 애들은 다 몰라서 그렇고요. 대장은 뭐였죠, 원래? 대우, 조선, 해양이 대장이야. 이게 참 희한해요. 뭐 현대도 있고 대우도 있고 삼성도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적에는 매출액이 가장 높고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수익이 가장 높은 주식이 주가는 가장 많이 가는데 주식 시장은 그렇게 안 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우리가 뻔히 보는데 봐봐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제일 높고 알아요 다. 네. 근데 뭐 비교 한번 해보자면 뭐 SK 하이닉스와 비교해 보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네.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오죠.
이해가 안 가죠. 매출이나 뭐 이런 거를 봤었죠. 왜 삼성전자가 더 가야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더 상승. 요번에는 좀 다르긴 해요.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가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같은 업종의 주식을 잘 발굴을 했어요. 나는 그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수익률, 뭐 이런 것들 보고 발굴해서 샀는데 막상 사보면 그 주식이 대장이 안 돼요. 예, 그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HBM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재료 때문에 좀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이에요. 내가 만약에 같은 업종의 주식을 아니 업종을 발굴해서 내가 살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출이 좋고 실적이 제일 좋은 주식을 살 건지 아니면 뭐 좀 가벼우면서 올라갈 때 대장이 될 주식을 사는지 그거는 또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때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 대장이었습니다.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이 이 잠깐만요. 대우조선해양이 대장이었고 삼성중공업 3월 달에 삼성중공업 또 빌빙거렸죠. 와,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네. 현대미포 73, 삼성중공업이 대장인데 지금 네, 지금 대장이에요.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대장이 영원히 대장이 아니고요. 계속 바뀌어요. 아무튼 삼성중공업은 이제 지금 4조 육박한다. 친환경 선박수주 계속해서 좋아진다. 수주 금액이 뭐 3조 9,593억. 이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이게 살 수 있어요. 단타로는 대응 가능해요. 네, 종가에 이렇게 종가에 얼마입니까? 8,1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들어갈 적에요. 스윙으로 갖고 가기보다는 이 변동성이 심해요. 이렇게 올라오면 돈은 많이 쏠리는데 지금 하루 이틀 3일 정도 보면 시세가 많이 나오기보다는 옆으로 눕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변동성이 큽니다. 단타 치는 게 좋겠죠. 네. 하나 오션으로 잠깐만요. 그래서 매매하실 적에 네, 하나오션 좀 빠지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일단은 재료 나왔고 주가 고가권에 있어서 단타 대응 가능하다. 이번 주 수주로 LNG에 이어서 메탄올 추진선까지 확대 성공했다. 네. 메탄올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여서 최근에 곽강을 받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동차예요. 자동차. 이 자동차는 이제 미국 시장 좋으니까. 자동차는 현대차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작년에 이제 현대차가 올해 기아차보다 신차 출고되는 게 더 많다. 그래서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원래 시장 점유율이 아니고 자동차 판매 대수가 항상 기아한테 현대가 밀렸어요. 밀렸는데 그게 역전이 될 거다. 말씀을 드렸고 상반기에 자동차 수출액이 357억 달러입니다. 미국 쪽의 수출이 호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 부분이 뭐예요? SUV가 많이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상반기의 자동차 수출액은 357억 달러로 네,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죠. 네, 우리나라 반도체는 꺾이고 있고 네, 자동차 수출로 우리나라 먹고 살리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46%가 네, 46%가 증가됐다. 손유리님 안녕하세요. 에이피릴님 안녕하세요.
네. 젠 나드님, 안녕하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수출액이, 친환경 차죠? 친환경 차. 124억 달러. 70% 늘었습니다. 70%. 네. 우리 2차 전지가 계속 늘어나죠. 2030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하죠? 그러면 친환경 차도요. 두 자릿수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친환경 차량이 많이 판매되고 10년 이상, 예, 혹은 이제 10년에서 20년 되면 폐배터리의 이제 수요도 늘어나겠죠. 네. 친환경 차 중에서 전기차가 18만 2천 대 수출 비중. 이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요. 상반기란 말이에요. 네. 상반기에 현대차, 기아차 18만 2천 대 팔았어요. 네, 테슬라는 하루 사전 예약 3만. 엄청난 거죠. 그죠? 네. 친환경차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수출 비중이 47%. 여기 뭐 하이브리드도 포함되겠죠. 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전기차로, 네, 전기차로 이제 수출 비중이 더 늘어날 거다. 자, 올해 차 수출 목표액은 네, 800억 달러. 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반기에 지금 357억 달러인데, 네, 지금 상반기예요. 상반기. 이게 800억 달러 가능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디스플레이 업체들 업황 회복 기대감. 자, 보게 되면 하반기에 글로벌 TV 판매가 1억 1천만 대 늘어나고 있죠. 이것도 25% 늘어나고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당연히 OLED죠. 네, OLED 판매량이 44%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도 이제 좋아질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건 요걸 주목하셔야 돼요. LG 디스플레이. 네. 애플이 아이폰 15를 9월달 출시합니다. 요게 포커스예요. 애플이 아이폰 15를 9월달에 출시한다.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 하반기에 이제 뭐 아이폰이 9월달에 출시되니까 실적이 반영되는 하반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아이폰 한번 이 9월 출시되니까 한번 좀 잘 보셔야 돼요. 관련주들. 자, 어저께 이제 중국 GDP 2분기 성장률 6.3, 6.3, 네, 6.3이 나왔어요. 그래서 높게 나왔네요. 네. 지금 중국이 경제 리오프닝에 끝내고, 네, 코로나 폐쇄 정에 끝내고 경제활동 재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된다? 고금이 땅님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어떻게 돼요? 네, 팍팍 올라오지 않죠. 네,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자, 1분기 4.5 대비해서 높지만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하회했다. 네, 하회했습니다. 이게 높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네, 이게 높았으면 이제 뭐가 수혜봐요? 중국 관련주 수혜보죠? 네, 중국 관련.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예, 앞으로 중국 관련주는 상승할 거예요. 상승할 건데 뭘 위주로 상승할 거냐?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한 달, 두 달 후에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좀 보세요. 어. 저는 이제 중국의 화폐 위안화의 가치가 앞으로 이제 저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중장기적으로 강세가 예상됩니다. 네, 위안화 강세. 위안화 강세가 되면 그 주식에서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움직입니까? 네, 국내 상장된 중국 회사 주식. 근데 요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저가주고 움직이긴 할 건데 저가주라서 국내 상장된 네, 중국 기업들. 네. 근데 이것도 막 100원짜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요것들이 움직이는데 그냥 이거는 체크만 해 놓으시고 위안화 강세가 되면 이제 어떤 주식이 움직였냐? 2020년도인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움직였던 게 호텔신라, 라겐나 이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중장기적으로 강세가 예상이 되면 이런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또 보니까 또 뭐고요? 쉽게 얘기하면 리오프닝 관련주가 움직여요. 이미 항공주 섹터는 리오프닝에서도 실적이 완전히 이제 늘어나는 게 아예 눈에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가 항공주는 다 상승했는데 항공주 빼고 뭐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로나 폐쇄 끝났긴 하지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실적이 이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지금 주가 하락 요인인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리오프닝주를 갖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네, 위안화 강세 얘기가 이슈화가 되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주들은 굳이 안 움직이고 지수가 뭐 고가권에 있더라도 팔 필요가 없다. 그냥 갖고 계신다. 네.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갈지, 주도주가 될지, 같은 기간 대비해서 다른 주식보다 상승률이 약하면 그거는 이제 패배하는 거죠. 네. 패배하는 겁니다. 엔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네. 중국 정부가 올해 연간 5% 경제 성장 목표를 했어요. 이 달성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음, 달성할지는 의문이에요. 음.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좀 떨어졌네요. 19.6으로 좀 떨어졌어요. 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네,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 반도체겠죠? 반도체.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이미 뭐 점유율도 없고 뭐 현대차가 중국에서 뭐 네, 안 되죠, 안 돼. 자동차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일이었네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19일이 아니고 20일이네요. 테슬라 실적 발표.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 일이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죠. 테슬라 실적이 좋으면 관련주를 매수를 해볼까? 20일 날 매수할 거냐? 아니면 20일 날 매도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저 같으면 테슬라의 실적 발표고 좋으면, 실적이 좋으면 다음날 테슬라 관련주가 시가 갭이 뜰 거고, 갭 뜰 때 차익하는 거고, 안 좋으면 개파락에서 운봉 끝날 것 같아요. 네. 특히 서현이와 같은 거. 미리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서현이와. 지금 이제 20일 오전 6시입니다. 20일이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은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 주무시고. 음.
그건 5시 일어납니다. 6시 30분에 발표 예정이에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특정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코앞이잖아요. 코앞에 이렇게 나온 이슈를 가지고 테슬라 관련주를 사는 거는 뭐 별로 뭐 안전한 매매 같지도 않고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매매 같지도 않아요. 네. 그냥 예, 그냥 KEC 같은 거 사놓으세요.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네. KEC. KEC는 지금은 여러분들 서현이와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재료가 되게 세요. 네. 자, 테슬라 FS 베타 있죠? 이게 지금 버전이 11.4.4거든요. 11.4.4, 이게 11.4.5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릴리즈 노트 테슬라 FS 베타 11.4.5 나왔죠?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나왔는데 그 지금 앨런 머스크가 올해 연말에 북미입니다. 북미에서 FSD 베타 완성. 자, 완성. 이게 완성되면 어떻게 되죠? 테슬라 돈 엄청 많이 벌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FS 베타 가격이 90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 이게 만약에 북미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을 시행을 하게 되면 FS 베타 버전 12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제 12월 올해 어, FSD 버전 12에서는 베타 딱지가 떨어져요. 베타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고가 났을 적에 테슬라가 이제 책임을 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올해 연말에 북미 시장에서 정식 버전을 출시하게 되면 FSD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고요. 옵션으로 사야 되는데, 어, 그럼 테슬라 수익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제 아시아 시장하고요, 유럽 시장에 이거를 배포하기 시작할 거예요. FS 베타를 그러니까 12 버전을 배포하는 게 아니고요. 뭐 11점, 10점, 뭐 5나 6이나 뭐 2 버전, 11 버전을 이걸 배포할 거예요. 그럼 어디에 할 겁니까? 유럽에 먼저 할 것 같고 중국에 합니다. 중국. 한국에도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인 수혜주가 이거예요. 아니, 명신이 아니고 자율주행 관련주. 이거 지금 바닥권에 있잖아요. 이런 거 사놓으면 돼요. 연말에 어, 테슬라가 미국에서 FS 베타 딱지를 띈다 그러면 얘는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네.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CTR 모빌리티, 서현이와 명신산업, 센트럴, 아니, 센트럴 모텍이 아니고, MS 오토텍,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네. 이거만 사서 그냥 연말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건 테마가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유상증자 해서 이게 좀 밀렸는데, 이미 주가 다 반영됐어요. 길게 봤을 적에는 만약에 이제 FS 베타가 미국에서 베타 딱지를 안 떼거나 정식 시간이 딜리되거나 그러면 얘 주가는 좀 옆으로는 시세가 빨리 안 나고 눌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이 가장 저렴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긴 호흡을 갖고 매매를 하셔도 돼요. 엄청나잖아요. 자, 미국이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 하긴 좀 그렇고 세계 최초는 아니죠.
어,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레벨 2예요. 손을 잡고 운전자 과실인데, 어, 미국에서는 지금 크루즈하고 웨이모가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돌발 상황이나 매핑이 안 된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거 나오면 어떻게 차 서버려요? 씁니다. 그리고 사고, 접촉 사고도 테슬라보다 높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오면 판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실적 발표보다는 예, 그 FS 베타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좀 할게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오픈넷 네. 오픈넷 관련해서 민간 협의체 공동 출범 통신주 5G잖아요. 그죠? 이게 관련주가 이제 까먹었네. 5G예요. 아무튼. 네. 여기 이제 참여하는 게 뭐 SK, KT 뭐 이런 거. 대기업들은 뭐 참여해봐 주가가 높아서 아니 무거워서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한미 핵협의 그룹 요건 별로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포스코 DX, 롯데 하이마트. 네, 롯데 하이마트. 잠깐만요. 롯데 하이마트하고 포스코 DX가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산업 생산, 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 아까 얘기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한 거 없고요. 네,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했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세요. 네, 이거 명심하셔야 돼. 관심주는 제가 소개는 시켜드리는데, 뭐, 아까 보니까 뭐, 지니뮤직 어떡합니까? 막 물어보시는데, 저는 관심주에 대해서 뭐 매수, 손절, 목표가는 안 드려요. 그래서 개개인, 별로, 각자, 손절, 목표가, 설정 후 매매를 하세요가 아니고 할지 여부를 네,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저는 리딩은 이제 저희 그 유료 회원님들한테만 네, 리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서는 네, 종목에 대한 소개, 추가적으로 어, 종목 추천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하는구나. 이 추천이 아니에요. 추천이 아닙니다. 소개,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매수, 목표, 손절가가 나오면 그게 추천이에요. 네, 아셨죠? 네, 유튜브 매수가, 손절가, 이 목표가 제가 주잖아요. 그럼 그게 손절이에요. 저번에 드렸던 게 뭐가 있었죠? 네,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저번에 매수, 목표, 손절가 드렸던 게 있는데 잠깐만요. 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대부 시터즈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런 거는 추천이에요. 이런 거.
그죠? 호난 테크놀로지 11일 날 대부 시터즈 이런 거. 호난 테크놀로지 7월 11일 여기잖아요.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 되게 비싸게 사도 6만 뭐 7천원에 샀다고 칩시다. 한 10%는 수익 났겠네. 그죠? 대부 시터즈는 아직 뭐 손절가 안 하고. 뭐 여기 21선. 네. 그죠? 네. 그렇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렇게 매수 목표 손절가 그 나가는 게 추천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에서는 거의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네, 종목에 대한 그 관심주 소개만 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00번을 얘기하면 관심주를 뭐 한 번 정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한식 파트너 낙폭과대 유튜브 네, 신규 구독 시 유료 강의 PPT 자료를 드립니다. 자, 와우넷 111 골뱅이 네이버닷컴 와우넷 111 골뱅이 네이버닷컴 네. 그래서 신현식 파트너의 낙폭과대 유튜브를 구독 인증 사진이나 캡처를 보내주시면 3일 있다가 유료 강의 PPT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 와우넷 10일로 해서 주시는 분이 있는데 110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현식 파트너 텔레그램 구독입니다. 지금 화면에 휴대폰 어플 카메라를 켜시고 여기 되시면요. 링크가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 나오면 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아이고야. 이렇게 나와요. 신현식 와운의 신현식 텔레그램 채널이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626명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링크 들어갈 겁니다. 네, 거기 입장해 주시면 네, 여기서 장중에 이제 월화는 제가 방송을 하는데 수목금 방송 안 하죠. 그때 어, 좋아 보이는 주식을 뉴스 어떤 뉴스 HTS에 나오지 않는 뉴스 그다음 제가 봤을 때 이 뉴스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이거를 재료주 매매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뉴스에 대한 부분 올려드리고 광고, 뭐 회원가입, 그 다음에 뭐 광고 이런 거는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하루에 알림은 2회 밑으로 막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올라오면 짜증나고 이게 중요한 자료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루에 재료는 2회, 그 다음에 회원 가입 뭐 이런 거는 일체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을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로봇 관련주 움직였죠? 스마트 관련. 이게 좀 로봇주 움직였어요. 그죠? 네, 로봇주 움직였고, 그냥 동시효과 좀 봐야 돼서. 네, 스마트 제조. 연평균 13.95% 성장한다. 3월 인터넷,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네이버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거를 할 겁니다. 오늘 이거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자, 인공지능을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테마로 움직였던 게 뭐였죠? 챗 GPT였죠. 네, 챗 GPT가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AI 활용하겠다 뭐 이거 말고요. 챗 GPT가 일단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AI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뭐가 움직였죠? AI를 가지고 신약 개발에 쓰는 네, 개발하겠다. 뭐 그런 관련주도 움직였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에요. 그래서 요거 관련 섹터에 대한
것들을 좀 이따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 방문, 이제 제가 이제 폴란드 방문할 때 경제사절단의 4대 기업 총수 SK 최태원 회장은 뭐 불참할 수 있다라고 그때 당시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되고 막판에 유신이 참여를 하면서 유신 주가가 급등했었죠. 유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게 폴란드 경제사절단에 유신이 포함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이 유신은 제가 여기 근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유신은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움직인 주식도 보면 네, 챗 GPT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AI 생성형,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채권, 네, 건설주 상승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스트 저번에 말씀드렸고, SM, 뭐 요것도 준수한 것 같죠. 아,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자, 이제 동시효과 볼게요. 아, 다 못했네요. 자, 동시효과 보겠습니다. 40초 전이에요. 잠깐만요. 10초 전입니다. 문자를, 구글에서 알람 들어왔어요. 장 시작됐다고. 갭 뜹니다. 잠깐만요. 어우씨. 이게 오늘 잡혔네요, 이거. 이 폴라리스. 잠깐만요. 사조동화원. 대주산화. 대주산화. 오늘 사료주 움직이네요. 잠깐만요. 아, K사인도 움직이. 삼성유전은 어떻게 됐냐? 삼성. 백광산업은 거래 정지 됐네요. 매매 정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등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보도에 따른 조회 공시 요구. 네, 그래서 거래 정지됐어요.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조금 움직이네요. 셀리드가 상한가 같네. 오, 팜스토리, 신성홀딩스. 아, 이거야. 이건 사료주들이 움직이네요. 대주, 고려산업, 프론티어. 오늘 2차 전지하고 사료 움직입니다. 한커미드, 한커미드. 선물 안 빠지죠? 안 빠져요. 잠깐만요. 시장 조금 더 지켜볼게요.
아이고야, 제가 12일 날 그 사료주 흑해 곡물협정 만기일 관련해서 이 말씀드리려다가 차트가 별로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 아쉽네요, 그죠? 뭐 놓쳤으면 뭐 다른 거 좋은 거 하죠. 뭐.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뭐 곡물협정 그걸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요. 장마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료주들. 선물 조금 빠져요. 네. 한연사료 대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2등. 네, 마루마루님 안녕하세요. 사조동원, 네, 강합니다. 삼사전자 강보합이고요. 지금 선물은 이제 뭐 다시 양봉 나오고 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어저께 저점이 346 정도에 그때 주식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이글 움직입니다. 자이글 그죠? 자이글 LFP 배터리 테슬라 관련 테슬라 LFP 배터리 쓰면 다른 회사들도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LFP 써야 돼요. 네, 그 자이글입니다. 자이글.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에 뭘 쓰면요. 그게 표준이 돼요. 충전기도 표준화되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요크 핸들 바뀌니까 어때요? 렉서스도 지금 따라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LFP 배터리를 쓴다는 얘기는 다른 회사들이 LFP 배터리 안 쓰면요. 가격 경쟁이 안 돼요. 차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선물 꺾여요. FST는 지금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얘기했나?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얘기했나요? 네.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사도 돼요. 어차피 추천이 아니에요. 추천주가 아니라서, 예. 뭐, 높다, 사기 싫다, 그럼 안 사도 돼요. 개인 의견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 높다, 뭐 안 좋다, 난 별론 것 같다. 그런 의견들 다 존중합니다. 예. 어차피 투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성공한다고, 그 돈을, 어디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잘하면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거고, 못하면 이제 자산을 까먹는 거기 때문에, 개인 의견 존중합니다. 네. FST. 선물 빠지죠, 이제? 넥스턴 버잉. 아이고, 서현이야. 사움 화이팅. 이거 이제 봐야 되겠다. 어저께 이제 재료 발굴을 다 해놓긴 했어요. 한번 좀, 오늘 이거를
좀 봅시다. 저는 얘기하면 다 까먹어서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음, 잠깐만요. 거래량이 적네. 거래량이 적어. 이거 오늘 어저께 발굴한 게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저 얘기하면 막 쭉쭉 올라갈 것 같아요. 샤페론도 올라가고. 넥스턴 바이오는 바이오주로 움직이는 거 아니죠? 바이오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선물이 조금 더 꺾입니다. 조금 볼게요. 오늘 검색기 시초가에 잡힌 거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K사인도 올라왔다 밀리네. 넷마블, 풋넷, 큐라틱스, 큐라틱스. 선물 좀 더 빠집니다. 선물 턴하는 시점에 어, 그때 이제 관심 좀 말씀드릴게요. 뭐 그렇게 뭐 시장 뭐 별로 좋지 않네요. 예. 아침에 번쩍 테마 좀 움직이고. 자, 선물이 좀 빠지면서 영향을 좀 받습니다. 종목도 영향 받아요. 라이코. 또 빠지네요. 2차전지 움직임만 더 소외됩니다. 삼성, 브리지테,
오늘은 좀 직접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재료 좋은 거 찾긴 했는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24일 날 네이버에서 그 AI 공개를 하는데 아, 참 그게 재료가 좋은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잠깐만요. 넘어가요. 일단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제가 이제 종목 좀 찾아볼게요.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통신. 구성은 별로고. 조금 더 떨어집니다. 내일 오후에 오티스. 주식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팔고 자시고 하시면 안 돼요. 사리모, 시멘트, 케이사이, 레오티스. 조금 더 빠지면 되겠네요. 이제 조금 더 빠지면 선물 반등 나옵니다. 다선 네트웍스. 선물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선물이 조금 더 빠집니다. 라텍스, IM. 지수 매수 포인트 오면 조금 보겠습니다.
샤페론 관련주, 한글과 컴퓨터, 필에너지, 대주전자, 대주전자 조금 빠지네요. 3원 더 빠져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제 관심주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준비됐다, 7번. 자, 준비되셨으면 7번. 자, 준비되신 분들 7번. 준비되셨죠? 네, 잠깐 계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천 주식은, 추천주는 매수가가 있는 거고요. 여기, 전 유튜브에서는 추천 안 해요. 관심주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네, 참고해 주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한 1분만 있다가 할게요. 이게 지금 저도 세팅 좀 해놔야 돼서. 잠깐만요. 이제 반등 나오죠? 네, 반등 나옵니다. 자, 오늘은, 잠깐만요. 농우바이오입니다. 농우바이오. 네, 농우바이오. 참고하세요. 농우바이오. 음. 자, 참고하시고. 그러면, 오늘 2차전지 쪽 움직이면 좀 뭐가 움직일까요? LFP 배터리 관련주도 움직이겠죠? LFP 배터리 관련주도 움직이죠. 리튬 인산철. 아유, 씨. 좌이글이 대정이었는데. 오늘은 꼴등이네. 자, 오늘 캡처를 좀 해 놓읍시다. 7월 18일. 선물은 더 빠지네요.
동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장마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잠깐만요. 단기 테마입니다. 하루 이틀? 음,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요. 다음 주부터 저희 이제 방송이 10시부터 10시 30분에 좀 이제 좀 약간 좀 배워볼 거예요. 뭐 수급이라든가 재료주. 네, 요거 볼 겁니다. 원래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이 장중에 이제 뭐 뭘 볼 거냐면 국내사 창구를 이용한 외국인 매수 종목, 실시간 기간 매수. 외국계 창구를 이용한 매매는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이용한 매수 종목은 다 보여요. 이런 거 말고, 네. 기간이 장중에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국내사 창구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볼 겁니다. 다음 주부터. 네. 다음 주부터 알아볼게요.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해했으면 7번. 이제 선물이 여기서 올라가는지 봐야 돼요. 이제 못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선물이 이제 올라가줘야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2천원지 움직이면 못 가요. 그냥 다른 애들은. 자익은 날라갑니다. 네, 분명히 여기 있어요. 자익은 날라갑니다. LFB 배터리 얘기했죠. 분명히. 아까 계속 얘기했어요. 며칠 전부터. 테슬라 관련해서 LFP 배터리 하면 자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 있어? TTT. 없네요. 네, 찾아봐도 없네. 아이고야. 더 빠지는 선물. 이제 반등 나올 때 됐어요. 좀 빠지더라도. 그냥 아예 마음속에서 2천원지가 간다. 그럼 그냥 다른 애들 그냥 못 가는 거예요. 2천원지가 간다. 그러면 이 지수 하락 영향은 다른 주식은 지수 하락 영향 받아서 빠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6.5% 올라오네. 상 가버려라 오늘.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뭐 지금 뭐 두 달, 세 달 이렇게 우리 인지됐잖아요. 2천원지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오늘 5호장에, 이게 2차 지금 빠져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주식들이 움직이는데. 한글과 컴퓨터도 되게 많이 올랐네요. 왜 올랐지, 이게? 7월 20일, 잠깐만요. 대한민국 AI 위크. 이틀 남아있고. 한글과 컴퓨터는 국가대표 전세계 AI 에디터 선점. AI로 움직이네요. 아스트. 아스트는 별로. 필에너지. 아, 베스트. 한커미드도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한커미드. 한커미드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뭐, 얘는 왜, 얘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샤페론. 물적 분할이요? 네, 감사합니다. 윗골이 달고 밀리네. 샤페론 코로나 폐렴 치료제 임상 2A, B상에서 효과 입증. 아이고야, 코로나 관련주들은 뭐, 메리트가 없어. 메리트가 없어. MBT. 이제 선물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옵니다. 카페24, 팜스토리. 아이고야, 바이브 컴퍼니가 7월 24일 날 네이버에서 AI 관련해서 공개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혜주인데, 이거 거래량이 적어서 이게 말씀 못 드리네. 그래도 오늘 에코가 7.2% 올라왔는데, 자이글이 8.5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나쁘진 않네요. 잠깐만요. 예, 이제 선물 반등 나오고요. 2차 이제 죽으면 이제 소외주도 좀 움직이긴 할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보시면 봐봐요. 12일 날 방송한 거죠? 12일 날. 17일 날 흑해 곡물협정 만료. 대주산업. 그죠? 잠깐만요. 이게 12일이면 AI 위크, 자회사 매각, 키스트, SM. 저건 어디서 얘기했지? 자, 이거를. 여기네, 여기. 여기 보세요. 15일, 7월 15일. 여기 보시면 봐봐요. 여기 딱 말씀드렸죠. 테슬라 모델 Y 4천만 원대 LFP 배터리라고 빨간 글씨로 해놨죠. 이게 15일 방송이에요. 15일 방송. 그래서 뭐냐 결국은 봐봐요.
자이글, 아머그린텍, CIS, 코인인텍.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CIS. CIS는 못 갖고. 아머그린텍, 코인인텍. LFP 배터리 관련주,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얘만 지금 움직이네요. 그죠? 네. 그죠? 음, 참고하시고. 아무튼 오늘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가 5장까지 강하면 지수는 좀 흘러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주식은 안 가요. 다른 주식 안 갑니다. 참고하세요. 오늘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2차전지 빼고는. 5장에 만약에 바뀌면 좀 괜찮은데,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우리 채팅창에, 어, 바이브 컴퍼니가 카카오 쪽, 카카오 아니에요? 좀 보세요. 좀 보여드릴게요.